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요즘 레저 활동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치시는 분이 많아요. 주로 이제 삐끗하는 건데 이럴 때 주로 다치는 부위는 인대하고 힘줄입니다. 가볍게 늘어진 정도, 소위 염자는 상관없어요. 그냥 파스만 붙이고 생활하셔도 관계가 없는데 파열이 되면 좀 예의가 좀 달라지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혹시 파열의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부분 파열,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전층 파열, 완전 파열 이런 거 말고요. 파열 자체의 특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오늘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파열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열은요, 선상성 파열이 있고 퇴행성 파열이 있어요. 우선 퇴행성 파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강한 힘줄, 퇴행성 힘줄이라고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요. 먼저 건강한 힘줄은 뭘 의미하냐면 힘줄의 두께가 이렇게 일정한 걸 얘기하고요. 두툼합니다. 이렇게 어느 부위든 이렇게 일정해요. 정해진 두께가 있거든요. 퇴행성 힘줄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부분은 일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갑자기 얇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제가 표현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뭐냐면 본래 정상적인 거는 이런 사이즈였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써요. 많이.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나이를 먹다 보면 서서히 이 부분이 이렇게 닳아 없어지죠. 마치 대패질을 당하듯이 얇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국에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얇아진 것, 얇아졌다라는 게 바로 퇴행성 힘줄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퇴행성 힘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손상성 파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무리를 해요. 혹은 다쳐요. 삐끗합니다. 그렇게 되면 힘줄이나 인대가 이렇게 파열이 오거든요. 다치는 거죠. 말 그대로 파열이 되는 겁니다. 퇴행성 힘줄 파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열이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파열이 됩니다. 이렇게 다쳐서 파열이 되는 경우를 손상성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쳐서 파열이 되는 거를 손상성 파열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 사이즈가 얇아진 거를 퇴행성 파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얘기를 조금 다른 가지로 뻗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퇴행성이 된 경우나 건강한 상태이거나 상관없이 다칠 수 있어요. 운동하다 보면 누구든지 다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힘줄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좋아집니다. 왜? 자연회복이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되면 12주에서 16주 동안 여기를 대충 메꿔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혹은 그 이상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를 더 촘촘하게 메꿉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도톰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손상성 파열, 다쳐서 오는 파열은 똑같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이 돼요. 저절로 좋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퇴행성 힘줄 파열의 경우에도 이렇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부분이 깔끔하게 좋아져요. 즉 무슨 얘기냐, 손상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 회복이 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치료 안 받아도 낫습니다. 다만 치료를 안 받게 되면 기간이 좀 길고요, 그 다음에 고생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치료 후 품질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럼 기간이 짧아지고 치료 후 품질, 회복 정도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손상성 파열은 치료하면 힘줄이, 인대가 완전히 회복된다. 다만 회복된 품질의 힘은 8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인대 같은 경우에 인장력 전체 100%에서 최대 50%만 써요. 50%만 쓰면 아주 강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85% 정도 살아나게 되면 일상생활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손상성 파열이라고 다쳐서 온 파열 같은 경우에는 치료 잘 받으시면 빨리 끝나고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퇴행성 파열은 조금 예의가 다르죠. 퇴행성 파열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으로 이렇게 얇아진 파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쳤잖아요. 손상성 파열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치료를 하면 다친 손상성 파열은 깔끔하게 좋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퇴행성으로 얇아진 이 파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치료를 다 해도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다 하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퇴행성 힘줄 파열된 그 상태 있죠. 그 상태로 사이즈, 소위 두께는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환자분들은 힘줄 파열됐을 때 치료하고 나면 이렇게 다 두꺼워진다. 두께가 이렇게 원래대로 복구가 돼서 완전히 건강해진다. 소위 새 것처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바로 좀 안타깝지만 환자분들이 갖는 큰 착각이 되는 겁니다. 자, 건강한 힘줄 파열, 퇴행성 힘줄 파열된 상태에서 또 다친 손상성 파열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퇴행성, 얘는 손상성, 이렇게 파열이 겹쳐져 있죠. 이렇게 된 경우에 대한 치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고전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3에서 6주 정도 인대는 깁스를 하고요. 그리고 힘줄 파열된 경우에는 심하면 수술이지만 비수술할 경우에는 약물, 주사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염증을 제거하는 쪽으로 주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3주, 6주 이후부터 서서히 인대나 힘줄 같은 경우에 재활 치료를 하게 되죠. 물론 이때 통증 치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대나 힘줄을 치료할 때 기존의 방식은 최소한 수개월 걸려요. 초기 3, 6주 정도 안정, 그 뒤에 재활이니까 합치면 뭐 수개월 정도 걸리는 건 당연하죠. 최근 트렌드가 있습니다. 빨리 좋아지는 방법인데요. 힘줄 같은 경우에 1에서 7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인대 같은 경우에는요, 1에서 3일 정도면 걸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발목 인대를 다쳤다, 무릎 인대를 다쳤다. 그러면 깁스 혹은 스프린트를 차고 절뚝절뚝 걷고 심하면 목발 짚고 다니죠. 그런데 1에서 3일 정도면 목발을 버리고 걸을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빨리 치료하는 트렌드적인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방법은 장점은 굉장히 빠르다. 예. 단점은 뭐냐면 통증이 워낙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회복이 따라가지 못해. 회복은 천천히 되거든요. 그래서 약 몇 주? 12주 정도는요, 안 아파도 아픈 것처럼 조심스럽게 살아야지 됩니다. 그 정도로 빨리 좋아져요. 이렇게 빨리 치료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물론 환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기본이고요. 치료 다 되고 난 다음에 인대나 힘줄 있죠. 힘줄의 회복 정도가요, 굉장히 좋아요. 빨리 치료했을 때 굉장히 회복 정도가 좋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손상된 인대나 힘줄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중 하나, 저희 학회 전기신경치료가 굉장히 빠르게 치료를 하는 학회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요.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손상성 파열은 회복이 된다 그랬죠. 근데 퇴행성 파열은 얘는 치료해도 회복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현재까지 정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한 6, 7년 전쯤에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시행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패치를 붙여요. 이렇게 패치를 붙이고, 물론 이제 관절경으로 하는 약간의 수술이 필요하지만 패치를 붙입니다. 그리고 약 6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얘가 녹아요. 녹으면서 여기 파인 부분, 퇴행성으로 파여있던 힘줄이나 인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복원을 시킵니다. 근데 현재는 어깨 힘줄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갖고 있는 패치 방법이 있다. 아예 순수하게 비수술로 이 부분이 복원이 되는 그런 결과도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저희 학회 치료 결과 전후 비교 초음파인데요. 이게 여기 요 모양이 극상근이나 어깨 근육입니다.
여기 어깨에 붙어 있는 이 근육, 이게 극상근이에요. 회전근개 근육 중에서 가장 손상을 많이 받는 근육인데 이런 모양, 이렇게 나왔죠. 여기를 보시면 좀 지저분하죠. 이게 퇴행성 파열이 진행된 환자분의 초음파 어깨 사진이에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어깨 힘줄이 어때요?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기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를 우연히 저희 학회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2021년도 10월달, 2022년도 1월달 약 3개월 정도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후에 저희 학회에서요, 어깨 힘줄 파열 환자를 케이스 스타디를 참 여러 건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 번 해보면서 놀랍게도 힘줄이 회복되는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현성. 그런데요, 이상한 거는 저희 학회는 통증을 빨리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학회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치료보다 아픈 거를 치료하는 부분에서는 소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통증을 억제하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줄이 회복되는 그 기술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통증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줄이 자연 회복되는 이런 결과를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케이스 스타디를 꾸준히 하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치료 방법까지 알아냈어요. 전기신경치료, 저희 학회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더니 힘줄이 회복된 걸까? 진짜 많이 찾아 헤맸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힘줄이 회복되는 치료 접근법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접근법을 가지고 현재 비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실험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논문, SCI급 논문으로 발표가 아주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수술로 여기 그 파열된 부분이 회복된다는 게 저희 학회에서도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파열이 이렇게 됐다. 그럼 수술에 대해서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비수술로 이 부분 파열, 이렇게 파열된 거 있잖아요. 아무리 심하게 파열돼도 뼈만 안 드러났다면 이건 다 치료가 된다. 비수술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추가로 힘줄도 이렇게 복원이 돼서 두께가 보장이 된다. 참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 굉장히 빨리 좋아진다.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까? 이런 치료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수술에 집착하지 마시고 힘줄 파열됐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추천은 빠르게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비수술로 힘줄을 복원하는 방법,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받으시고 그 시간을 좀 지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통증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힘줄이나 인대까지 이렇게 채워지니까 두께가 일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더 건강해지는 그런 치료가 있다. 그게 요즘 시대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빠르게 치료받는 병원을 여러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희 스텝 선생님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퇴행성으로 힘줄 파열됐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이렇게 파열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